안녕. 오늘은 4단원 비와 비율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비와 비율은요, 두 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강아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지. 강아지가 8마리, 고양이가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개의 양을 비교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의 양을, 두 사이의 양의 관계를 비교하세요라고 하면 강아지가 뺄셈으로 비교하거나 나눗셈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빼봤더니 6마리가 더 많은 거죠. 그럼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6마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6마리 더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는 8을 2로 나눠보면요, 4배예요. 즉, 강아지 수는 고양이 수의 4배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죠? 고양이 수가 2마리고 강아지 수가 8마리면 8분의 2 약분하셔서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고양이 수는 강아지 수의 4분의 1배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두 수의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봉지에 빵이 4개, 우유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봉지 수가 변하면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빵의 수와 우유의 개수가 변하겠죠? 뭐에 따라 변하냐면 봉지의 수에 따라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요 멘트를 적어주셔야 돼요. 봉지 수에 따라서 변해. 뭐가 뭐보다? 빵의 수는 우유의 수보다 각각 여기 2개 차이 나죠? 2개, 4개, 8개, 6개, 8개, 10개 더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봉지 수에 따라 빵 수와 우유 수 사이가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요건 서술하실 때 앞에 봉지 수에 따라 변해라는 요 문구를 써주셔야 해요. 근데 우리 나눗셈으로 비교해보면요, 4 나누기 2는 2에다 2배 하면 4고요. 그 다음에 봉지가 2봉지여도 우유에다 2배 하면 빵의 수가 되고, 봉지가 3봉지여도 똑같이 2배지 변화가 없어. 그렇다면 봉지 수에 따라라고 쓰지 않고 그냥 빵의 수는 는이겠네요. 빵의 수는 항상 우유의 수의 2배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봉지수에 따라 빵수와 우유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봉지수에 따라라고 적어주지 않으셔도 그냥 항상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항상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B라는 건 뭐냐면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땡땡. 그쵸? 이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우리가 B라고 해요. 그럼 두 수 3과 5를 비교할 때 어떻게 쓰냐면 3대 5라고 적고 이렇게 땡땡을 쓰고 3대 5라고 읽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경기 할 때 뭐 A팀 대 B팀이 경기를 해. 그러면 A팀이 3골 넣고 B팀이 5골 넣었으면 3대 5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요게 B라는 거다. A팀이 넣은 골의 수와 B팀이 넣은 골의 수를 비교하는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쓰는 B라는 거였다. 다시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읽어볼 건데요. 보세요. 자, 세모대 동그라미 이렇게 읽는 거죠. 읽을 때 첫 번째 세모대 동그라미라고 읽고요. 두 번째 세모와 동그라미의 비, 와 뭐뭐의 비. 그 다음에 세모의 동그라미에 대한 비,
네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세모의 비. 그래서 요 땡땡 기호 뒤에 있는 양에다가 뭐뭐에 대한을 붙여주고 있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해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 한 번만 더 써보고 너희가 이제 써보자. 자, 포도맛 사탕이 4개고요. 딸기맛 사탕이 6개예요. 그러면 요거 읽을 때 4대 첫 번째 읽을 때 4대 6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와 6의 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밑줄을 쳐놨어요. 그쵸? 땡땡 뒤에 있는 6에다가 밑줄을 쳐놨지? 왜? 이렇게 읽으려고. 4에 6에 대한 비. 4의죠, 의. 4의 6에 대한 비. 네 번째, 6에 대한 4의 비. 그래서 보시면 땡땡 뒤에 있는 6에 뭐뭐에 대한 6에 대한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다 읽어야 한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는 친구들이 한번 써보시고 다 채우면 선생님한테 제출할 때 선생님이 확인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모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대 세모는 같을까? 아니지, 다르다. 왜냐면요, 세모 대 동그라미는요, 요 콜론 뒤에 있는 요 동그라미가 기준이에요.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세모를 비교하는 거야. 뒤에 있는 동그라미 대 세모는 그러면 세모가 기준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비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방금 기준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4번 보시면요. 기준 양과 비교하는 양이라고 되어 있죠. 비 7대 땡땡인데 7대 12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12, 오른쪽에 있는 여기 기준이 되는 요 10이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준량이라고 하고 기호 왼쪽에 있는 7은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아까 세모 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대 세모가 다른 이유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 첫 번째 비는 1번에 있는 비는 기준량이 동그라미고 두 번째에 있는 2번에 있는 비는 기준량이 뭐지? 그렇지. 콜론, 그러니까 땡땡 오른쪽에 있는 세모, 뒤쪽에 있는 세모이므로 서로 다른 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율이라는 거 알아볼 건데요. 기준량의 대한이라고 나와 있네. 얘들아, 대한이 나와 있어. 대한. 지워지네. 대한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준량의 대한이가 얘가 기준량의 대한을 붙이는구나. 그럼 대한 앞에 있는 요 숫자나 문자가 기준량이겠구나 우리 알 수 있겠죠?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율은요, 나눗셈으로 나타내면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고요.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은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요렇게 외워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나눗셈식으로 쓸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보자. 요거 얘 아까 했던 3대 5 해봅시다. 이 3대 5에서 기준양은 누구? 그렇죠, 5지. 그러면 비교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이겠죠? 그럼 우리 비율, 요 비의 비율을 나타냈을 때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하시면 이게 분수의 비율이에요. 소수의 비율을 나타내고 싶으면 요 분수의 비율을 소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를 10, 100, 1000의 분모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럼 10분의 6이니까 소수의 비율은 0.6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요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 예제 문제를 넣어놨어요. B16대 50의 비율은 기준량이 누구? 그렇지, 50이고 비교하는 양은 16입니다. 그러면 분수의 비율은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 약분하셔서 약분을 2로 하시면 25, 8이죠? 2로 약분하면 25분의 8일 거고요. 소수로 할 때는 분모에 25니까 4를 곱하면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32. 소수로 고치면 0.32의 비율을 갖고 있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비율을 B를 비율로 고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이 참고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도 비율은 같을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가와 나의 가로에 대한, 그러면 우리 대안에 앞에 있는 게 기준량이었어요. 뒤에가 세로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지. 그래서 이 단어는요, 문제를 읽고 문제 안에 숨겨져 있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잘 찾으면 문제가 쉽게 풀린답니다. 가는 보시면 가로가 15, 세로가 6이니까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은 가로분의 세로겠죠. 비율을 써보면 기준량이 가로니까 가로분의 세로로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의 비율은 15분의 6일 거고 약분하시면 5분의 2, 소수로 고치면 0.4래요. 나는요. 가로가 오니까 5분의 2, 소수로 고치면 0.4. 둘이 같죠? 그래서 두 직사각형의 크기는 다르지만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은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좀 볼 건데요. 6번 보시면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보면 시간이 비교하는 양이고 시간이 기준량이고 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지? 이게 기준량, 얘가 비교하는 양. 그럼 비율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걸린 시간 분의 간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보시면 2시간 동안 150km를 갔을 때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니까 얘가 기준량, 얘가 비교하는 양. 왜?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게 기준량이죠. 그러면 시간 분의 거리니까 문제에서 시간이 2시간이죠. 2시간 분의 2분의 150. 약분하시면 75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7번 넓이에 대한 그럼 넓이가 기준량, 인구수가 비교하는 양이겠죠?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게 기준량, 뒤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그러면 넓이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을 우리가 원래 이렇게 네 글자로 인구 밀도라고 해요. 인구가 정해진 면적에 얼마만큼 더 밀집되어 있느냐, 오밀조밀 모여 있느냐, 밀도라고 하죠. 인구 밀도는 그럼 어떻게 구해? 기준량이 넓이니까 넓이 분의 인구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밑에 똑같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넓이가 6제곱킬로미터인 지역에 3,600명이 살 때 넓이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 그럼 넓이가 기준량. 그러면 여기 6km가 기준량, 비교하는 양이 인구. 그럼 여기 3,600명이 비교하는 양. 그래서 얘가 기준량, 비교하는 양. 그러면 기준량 분의 6분의 인구수 3,600. 약분하시면 600 이렇게 되겠죠. 비율은 600. 자, 8번 가 물감에 대한 나 물감의 양의 비율. 그러면 가 물감 양이 기준량, 나 물감이 비교하는 양.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게 기준량, 뒤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그래서 비율을 구할 때 가 물감 양 분의 나 물감의 양. 그럼 이거 보시면요. 노란 물감 200ml에 대한, 대한이 나왔어. 파란 물감 50ml의 비율. 그러면 대안 앞에 있는 노란 물감이 기준량, 뒤에 있는 파란 물감이 비교하는 양. 얘가 기준량, 이게 비교하는 양. 그 비율은 노란 물감 분의 파란 물감. 약분하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선생님 여기 이렇게 써놨거든요. 핑크색은 기준량으로 칠해주시고요. 파랑색은 비교하는 양을 구분해서 칠해볼 거예요. 문제를 읽고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찾아서 칠해 오시면 선생님이 확인을 해줄게요. 자, 9번 백분율. 백분율은요. 자, 우리 앞에서 비율할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있었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기준량이 무조건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해요. 백분율의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썼어? 핸드폰 충전. 핸드폰 배터리. 너희 핸드폰 펴보면 몇 퍼센트 남았는지 뜨지? 요게 퍼센테이지라는 거야. 그래서 비율 100분의 82를 분모 기준량이 100일 때의 요 비율을 82%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읽을 때 82%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가로에 10칸, 세로에 10칸, 총 100칸 있죠? 100칸 중에 한 칸을 칠해놨어. 그러면 100칸 중에 100분의 1이겠지? 그럼 얘는 기준량이 지금 100이니까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1%. 그럼 82%는 분수의 비율로 고치면 100분율은 기준량이 100인 비율이니까 100분의 8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칠해보면 몇 칸을 칠해야 돼? 82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하고 2칸. 이렇게 82.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칠한 여기가 지금 100칸 중에 82칸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배운 요 백분율은요, 기준량이 얼마? 기준량이 100인 비율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량, 분모가 기준량이죠. 기준량 4를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4분의 3이라는 비율에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려면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5를 곱해보면 100분의 75가 되고 기준량이 100인 비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뭐랑 같은 거야? 75% 백분율과 같은 거죠. 또는 요 비율 4분의 3을 백분율로 만들 때는요.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바로 백분율로 튀어나와요. 4로 약분하시면 1, 요거 25죠. 그러면 3 곱하기 20에서 75%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준량을 100으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비율에 분수나 소수의 비율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제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자, 볼게요. 두 물건의 할인율은 깎아주는 거지. 할인율은 깎아주는 거야. 백분율로 나타내고 비교하기. 자, 1000원짜리 공책은 750원에 팔고 300원짜리 필통은 2,400원에 팝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공책의 할인율을 구해볼 건데요. 자, 할인율이라는 건 일단 거기 적어 놓으세요. 할인율이라는 건 내가 원래 물건의 가격에 내가 할인 금액이겠죠? 할인 금액을 비교하는 양으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나와요. 그럼 공책의 할인율 구해볼게. 공책은 원래 지금 1000원이었는데 750원에 팔았어. 그럼 할인 금액이 750원이냐? 아니지. 자, 할인 금액은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내가 할인 받은 금액 1000원짜리에서 원래 1000원인데 750원에 파는 거니까 할인 금액은 250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250원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공책의 할인율은 원래 1000원인데 250원 깎아줬어. 곱하기 100.
약분 공 2개, 여기 공 2개. 여기 10, 여기 10 하면 깔끔하게 25% 할인율을 갖고 있네요. 필통이 할인율 해봅시다. 구해봅시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할인금액 1번 할인금액 2번 할인율 써가지고 풀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득표율, 득표. 내가 얻은 표가 몇 %인지 전체 표 중에 내가 얻은 표가 몇 표인지 그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거죠. 백분율로. 자, 오타가 있네요. 300명이 투표하여 가라는 친구는 144표, 나는 156표를 얻었대. 아, 그럼 득표율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 기준량이 전체 표수겠죠? 전체 표 중에 득표수, 얻은 수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를 구해볼게. 가의 득표율은 전체는 300표잖아. 모든 학생이 다 300명이 투표했다니까 가가 144표를 얻었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100으로 약분하고 100으로 약분하고 3분의 144인데 약분이 가능하죠. 3으로 48. 그래서 가는 48% 얻었네. 그럼 나의 득표율 친구들이 구해보시고, 자, 진하기 봅시다. 자, 진하기는 우리 소금물의 진하기, 설탕물의 진하기, 두 글자로 농도라고도 하거든요. 농도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진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진하기라는 건 뭐냐면 소금물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소금물의 대안이니까 소금물이 기준량일 거고 소금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겠지? 그럼 식으로 써보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양이에요. 이건 비율일 거고 곱하기 비율에다 100을 하시면 백분율이 나오겠지. 그럼 지금 보시면 윤혜는 소금 48g을 녹여서 소금 300g을 만들었대. 그럼 소금 300g이 기준량일 거고요. 소금 48이 비교하는 양이겠죠. 그럼 윤혜의 소금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을 구하면 윤혜 거는요. 윤혜의 진하기는 소금물이 300이고요. 소금이 48 곱하기 비율 100. 100으로 약분 3이랑 48을 양분하시면 16. 16%의 소금물의 진하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가람이 거 구해주시고요. 그래서 누구께 더 진한지 여기다 써서 제출해주세요. 당연히 농도라고 하지 말고 진하기로 합시다. 진하기가 크면 진하기가 크면은 좀 말이 안 된다. 그치? 값이 크면, 비율이 크면 진한 거겠죠? 그러면 누가 더 진한지 구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비교하는 양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책에서는 비교하는 양 구하기를 공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공식을 일단 선생님이 써줘 보면, 자, 비율이 이렇게 있고, 비율은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비율이 주어져 있고 기준량이 주어져 있을 때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거 나눗셈으로 써보면 좀 편한데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 비율이죠. 대신 현재 문제에서 비교하는 양만 나와 있지 않고 기준량과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이게 지금 나눗셈이라고 하면 결국에 나눠지는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양을 구할 때는 기준량과 비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제 공식으로 푸는 거고, 문제를 읽어보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거든요. 얘들아 봐봐. 운동장의 학생이 100명 중에서 모자를 쓴 학생의 비율이 20분의 7이래. 그러면 이 100명이 기준량일 거고요.
모자를 쓴 학생이 비교하는 양이겠지? 근데 그 100명 중에 20분의 7만큼이 모자를 쓴 학생이라는 거야. 그러면 모자를 쓴 학생은 말로 해보면 100명 중에 100명의 20분의 7만큼이라는 거죠. 근데 이 20분의 7만큼이라는 건 20으로 나눈 것 중에 7칸만큼이라는 거야. 뭐를? 100을. 그러면 100 나누기 20을 한 것 중에 7칸만큼이죠. 그럼 이건 결국 100 곱하기 20분의 7과 같겠지? 그래서 모자를 쓴 학생 수는 결국 100명의 20분의 7만큼이니까 곱하기 20분의 7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시면 얘가 1, 얘가 5. 35%만, 35%가 아니지 35명이 되겠죠. 그래서 100명 중에 모자를 쓴 학생은 35명이 되는 거야. 자, 문제를 조금 바꿔서 그러면 모자를 쓰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일까라고 물어봐. 그러면 모자를 쓴 학생이 20분의 7이면 모자를 쓰지 않은 학생은 20분의 13만큼이겠지? 그쵸?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 20분의 13만큼이 모자를 쓰지 않는 학생이니까 약분하셔서 얼마? 65%가 되겠죠. 65% 자꾸 왜 퍼센트를 하지? 65명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은하는 대한은행에 5,000원을 예금했어. 대한은행의 이자율이 3.6%라면 은하가 받을 이자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3.6%는 이자야. 내가 돈을 예금을 하면 그 예금한 금액의 3.6%만큼이 이자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일단 3.6%를 비율로 고쳐야지. 얘는 퍼센테이지 100분율이니까 기준량이 100일 거고 3.6일 거예요. 근데 지금 분자에 소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해주시면 결국 비율은 1000분의 36이 돼요. 그렇다면 이자는 내가 예금한 5,000원에 얼마만큼을 주겠다는 거야? 1000분의 36만큼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0분의 36만큼을. 아, 그러면 내가 받을 이자는 5,000원 곱하기 1000분의 36이겠구나. 그러면 1000으로 약분, 1000으로 약분. 5랑 36만 곱해주시면 되죠? 30, 15, 180. 그죠? 180원을 주는 거네. 이렇게 비교하는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도 좋지만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와 비율 개념 강의를 했고요. 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은 부분들은 각자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줄 거고요. 그걸 다 하면 해당 교재, 자기가 갖고 있는 교재에 오늘 배운 부분의 기본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안녕!